논산훈련소의 여름은 뜨거웠다. 2023년 대한민국 육군훈련병으로 입대한 이진우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고된 훈련보다 더 진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며칠 전 새로 전입 온 박정호 상병이었다. 정호는 분명 2등병으로 입대했지만 ROTC 훈련을 모두 수료하고 임관을 포기한 케이스라 상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특이한 경우였다. 훈련소 내에서는 2등병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기에 정호의 존재는 모두에게 혼란과 불만을 야기했다. 진우 역시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 저 사람은 뭐지? 낙하산인가? 야, 박정호, 거기 물 좀 떠와. 박정호 상병님, 제 군화 좀 닦아주시겠습니까? 진우는 훈련소 곳곳에서 정호를 향한 비아냥거림과 조롱 섞인 말투를 들을 수 있었다. 심지어 2등병들조차 정호를 상병님이라고 부르며 비꼬았다. 정호는 그런 말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어느 날 진우는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던 중 훈련소 한쪽 구석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정호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태권도 선수 출신답게 그의 발차기는 날카롭고 힘이 넘쳤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들 싫어하는 거지? 진우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호의 잘못은 아니었다. 문제는 군대의 이상한 제도와 사람들의 편견이었다. 다음날 진우는 의무실에서 우연히 김민지 간호장교를 만났다. 민지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진우는 민지에게 정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지 누나, 박정호 상병님,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응? 뭐가? 다들 너무 괴롭히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민지는 진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우씨,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정호씨랑 얘기해보니까 그 사람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위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거니까요. 그리고 정호씨,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릴지도 몰라요. 민지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정호에게 가졌던 편견과 불편한 감정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진우는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솔직히 우리 너무 유치하지 않냐? 박정호 상병님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맞아, 나도 좀 후회돼. 괜히 꼬투리 잡고 괴롭힌 것 같아. 우리 사과할까? 진우의 제안에 동기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들은 정호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호 형,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스럽고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형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정호는 그들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2등병부터 시작하고 싶었지만 군대 니아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죠. 다들 저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편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호의 말에 진우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진우와 동기들은 정호를 진심으로 대했다. 그들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사격 훈련 날이 되었다. 진우는 사격에 자신이 없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사선에 섰다. 탕 총소리가 울리고 진우의 표적지에는 몇 발이 타는이 남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진우는 풀이 죽은 채 사선에서 물러났다. 다음은 정호의 차례였다. 정호는 침착하게 사선에 서서 총을 들었다. 탕. 정호의 총소리는 경쾌하고 리듬감 있었다. 잠시 후 정호의 표적지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모든 총알이 정중앙에 박혀 있었다. 와, 진우는 감탄했다. 정호의 사격 실력은 놀라웠다. 그는 정호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형,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정호에 대한 훈련병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정호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정호를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더 흘러 훈련소 수료식이 다가왔다. 진우는 정호와 함께 훈련소를 떠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는 정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정호에게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끈기, 그리고 진정한 동료애를 보았다.
형,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힘든 시간 잘 버텼어.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진우와 정호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진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정호에게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어느 날 훈련소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지 간호장교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진우는 민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의무실로 달려갔다. 민지 누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갑자기 결정됐어. 좀 아쉽네. 진우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힘내서 일할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누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우는 민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받았다. 고마워요. 잘 간직할게요. 진우씨도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세요. 민지는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진우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아쉬움과 섭섭함을 느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진우의 훈련병 생활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는 훈련소를 떠나기 전 정호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다. 형, 이제 진짜 헤어지는 거네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진우야, 너는 좋은 군인이 될 거야. 형도 꼭 훌륭한 군인이 되실 겁니다. 형, 혹시 민지 누나한테 연락처는 받으셨어요? 정호는 진우의 질문에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 아직. 왜요? 민지 누나, 형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형, 용기를 내세요. 민지 누나,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정호는 진우의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진우는 훈련소를 떠났다. 그는 정호와 민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새로운 부대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진우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새로운 부대에서도 정호에게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항상 성실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군 생활에 임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정호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다. 몇 달 후, 진우는 우연히 정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정호가 군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멋진 군의로 복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진우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는 정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형, 축하드립니다. 역시 형은 최고입니다. 정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고맙다, 진우야. 너도 잘 지내고 있지?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진우는 정호의 답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호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동료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정호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전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전역 전날 밤 정호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 형, 저 내일 전역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고생 많았다. 진우야, 사회 나가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형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형, 꼭 다시 만나요.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진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군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진우는 군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에서도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훈련소의 어리숙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병장으로 전역한 어엿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정호와의 우정, 민지와의 풋풋한 설렘, 그리고 훈련소에서의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길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민지 누나, 진우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우씨, 전역 축하해요. 사회생활은 어때요? 재밌어요. 누나는 잘 지내세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참, 정호씨 소식 들었어요? 아, 네, 준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있죠? 저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진우는 민지의 말에 왠지 모를 질투심을 느꼈다. 진우씨도 정호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지는 진우를 격려하며 환하게 웃었다. 진우는 민지의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민지 누나, 저 사실 누나 좋아했어요. 진우는 갑자기 고백했다. 민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진우 씨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풋풋한 연애를 시작했다. 진우는 민지와의 만남을 통해 군 생활에서 얻은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진우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정호와의 연락을 꾸준히 이어갔다. 정호는 진우에게 든든한 조언자이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진우는 정호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정호가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다. 형, 결혼 축하드립니다. 상대는 누구예요? 응, 고마워. 예전에 훈련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간호장교야. 설마 민지 누나? 응, 맞아. 민지야. 진우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정호와 민지의 결혼을 축하했다. 형, 정말 잘 됐어요. 두 분 꼭 행복하세요. 고마워, 진우야. 너도 꼭 행복해라. 진우는 정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는 정호와 민지의 모습을 보며 군 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시간이 흘러 진우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그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군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진우는 가족들과 함께 훈련소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는 훈련소의 모습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겼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는 저 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했단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아빠, 군대 이야기 더 해주세요. 진우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진우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군 생활에서 얻은 용기와 끈기, 그리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훈련소에서의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기억들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